네, 미국의 선택, 전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잠시 비교를 하고 왔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나눌까요? 제 바로 가까운 쪽이죠.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윤덕룡 대외경제연구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대선 제도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이번 대선이 좀 선거제도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좀 짚어보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 이 독특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룡 박사님께 먼저. 예, 미국 대선은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인단은 이미 누구를 뽑을 것인지가 지정이 돼 있고 전국에 53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주에서 50% 이상 획득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 숫자는 A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했는데 선거인단 숫자는 오히려 B 후보가 더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난번에 엘고어 대통령, 예, 그렇죠. 엘고어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직접 선거를 해서 국민들의 표가 더 많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은 그 각 주의 독립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연방정부적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정인규 교수님, 그러면 더 실제적으로 표가 많이 받아도 당선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민의가 왜곡된다 이런 평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어떤 지금까지 역사와 선거제도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이제 연방 정부지 않습니까?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각 주가 독립적인 국가로 행사해 오던 어떤 그런 이 정치력을 이제 연방 시스템에서 이제 흡수하면서 이제 윤동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제도로 이제 정착이 됐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선거를 하면서. 오랜 시간 정착이 됐죠. 정착이 되면서 이제 각 주가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이 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이 정치 시스템에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제도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를테면은 이제 이 투표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치 어떤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어떤 가장 이 대중화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의를 잘 전달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정착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번 때 이제 엘고어 부통령이 이제 나왔을 때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초박빙으로 가는 경우는 예외적이지 거의 없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초박빙으로 가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현지를 전화 연결해서 현재 미국에서 투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장진모 워싱턴 특파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진모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투표 상황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의 차기 4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6일 새벽부터 시작한 투표는 시차에 따라 중부, 서부로 이어지면서 이제 막바지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뉴욕시와 뉴저지주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 투표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투표는 큰 불상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 둘 중 누가 당선되는지 차기 정부와 의회가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 재정 절벽을 해소하는 데 착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네, 누가 됐던 간에 재정 절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워낙 현재 상황이 박빙이다 보니까 결과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출구 조사는 언제쯤 나오나요? 네, 출구조사는 각 주별로 투표가 끝난 뒤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이벤트 있는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7시에서 8시에 모든 투표소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차가 무려 5시간입니다. 알래스카의 경우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7일 새벽 1시, 즉 한국 시간으로 7일 오후 3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인 경합주가 몰려있는 동부 지역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7시에서 8시, 즉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CNN 등 5개 방송사의 공동 출구 조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때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곽은 내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최종 당선자 확정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네, 최종 당선자 확정은 이르면 7개 경합주의 개표가 끝나는 오후 10시에서 11시쯤,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에서 오후 1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합주에서 부재자 투표 결과가 늦게 나오거나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선자 확정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그러면 오바마, 롬니 두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오바마가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할 전날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의 최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 유권자 지지율에서 롬니 후보보다 1에서 2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또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의 과반수, 즉 270명을 확보하는 경쟁에서도 오바마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MBC 방송 등 상계 매체가 분석한 선거인단 판세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234명을, 롬니 후보는 206명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버지니아, 플로리다,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 7개 경합주에 배정된 89명의 선거인단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9명 가운데 27명만 챙겨도 과반수 270명을 확보해 당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롬니 후보는 대학관에 입성하기 위해 64명을 더 얻어야 합니다. 일단 롬니 후보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7개 경합주 가운데 오하이오를 비롯해 상당수 경합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득표율이 앞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의 문턱에 바짝 다가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 판세가 대부분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 섣불리 당선자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하여튼 초박빙이고 투표율이 또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의 한국경제신문 장진모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러면 다시 두 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특파원을 통해서도 좀 얘기를 들었지만 두 교수님과 박사님은 어떤 후보가 우세할 거를 보시나요? 글쎄요, 장진무 기자께서 또 이제는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저 역시 이제 누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유리하지 않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재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프레미엄이 작용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경제 문제가 얼마나 좀 잘 풀렸냐, 이제 이런 건데. 예. 사실 지금의 경제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좀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전임 이제 공화당 부시 정부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나름대로 본인이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재임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는 체인지,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올해 선거에서는 체인지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롬니 후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봐서는 미국에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좀 말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윤동용 박사님은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 오바마 현 대통령이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여러 차례의 그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박빙으로 가는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전반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에게 진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간격이 좀 좁아들어서 이게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됐다라는 것일 뿐이지 롬니 후보가 앞선 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몇 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롬니 후보가 근소하게 더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기는 했었지만 있은 적은 있지만 네. 한 번도 롬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아까 특파원께서 7개 주에서 지금 경합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11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 보통 얘기하는 스윙 스테이트 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다라고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1개 주에서 이미 4개 주가 오바마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그렇죠. 7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7개 중에서 그 7개 중에서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특파원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더 유리한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통은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아까 정인규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그 실업률이 8% 이하로 내려가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중간에 지난 8월 달 이후에 실업률이 한 8%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그 통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업률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은 좀 더 가자 해서 이제 이번에 구호를 포워드라고 내놨고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이 롬니 후보가 바꿔보자 체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롬니 후보가 더 강력하게 뭔가 확실히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